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이 유럽 소속팀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 또는 인재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와 이강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가 빠지니 연승 기록이 바로 깨졌습니다. 오히려 김민재가 빠진 상황에서 패배를 면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뮌헨 입단 이후 한 번도 쉬지 못했던 김민재는 처음으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 빈자리는 역시 컸습니다. 이미 16강을 확정지은 상황이었기에 투엘 감독도 김민재를 코펜하겐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날 뮌헨은 김민재가 전 경기에 당한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고레츠카가 대신 나섰는데요. 이날 선발 라인업을 공개하면서 뮌헨 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 댓글을 통해 김민재는 고관절 타박으로 추포모팅, 마즈라위와 함께 이번 경기에서 제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선수 생활 내내 미드필더로 활약해온 고레츠카는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의외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한 그는 총 130개의 패스 중 121개를 동료에게 연결하며 93%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공 소유권 회복 10회, 공중볼 경합 성공 2회 등을 기록하며 김민재의 빈자리에서 분전했습니다. 통계 매체 품목 기준 평점 8.1로 최우수 선수로 꼽힌 고레츠카는 다른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에서도 7.9점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재의 빈자리는 확연히 느껴졌는데요. 김민재가 없으니 후방부터 빌드업을 통해 파이널 서드까지 패스가 이어지는 부분에 고리가 약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차이퉁은 코펜하겐전을 앞두고 김민재를 뮌헨의 숨겨진 영웅이라고 칭하며 김민재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아벤트차이퉁은 김민재는 쾰른전 당시 퇴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 공중에서 떨어져 엉덩이를 다쳤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바닥에 뒹굴었다. 그러나 대체가 불가능했다. 그를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김민재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버티며 바이에른이 올해 마지막 스퍼트를 달리는데 제 역할을 했다라며 김민재의 대체 자원이 없어서 무리한 경기 소화를 했음에도 제 몫을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민재는 전체 경기 시간의 90%를 출전했는데 이는 선수단 내 어떤 다른 선수보다도 많은 수치다. 그에 대한 바이에른의 투자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장 그는 숨을 돌릴 필요가 없지만 겨울 휴식기까지 버텨야 하고 디렉터들은 이적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김민재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순조롭게 경기에 나서야 한다라며 전반기 막판까지 김민재가 경기에 잘 나설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매체 키커도 누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자주 출전했던 김민재는 휴식이 필요한데 김민재 외에는 우파메카노만이 유일한 전문 센터백이다. 결국 김민재 대신 고레츠카나 마즈라위가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투엘 감독이 김민재 대신 다른 선수가 그 자리를 채우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경기력으로만 본다면 당분간 고레츠카를 김민재의 서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기를 살펴보면 이날 뮌헨은 좀처럼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반 초반 기회를 만들었지만 밀러의 슈팅은 골문을 벗어나거나 골키퍼 카밀 그라바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전에도 케인이 찬스를 잡았지만 그의 강력한 슈팅은 그라바라가 손끝으로 쳐냈습니다. 또한 박스 안에서 밀러가 밀려 넘어지는 등 여러 차례 페널티킥 의심 장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비디오 판독을 통해 정당한 경합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종료 후 UE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 시절 뮌헨에서 활약했던 독일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미하엘 발락의 평가를 전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무승부를 받아들여야 한다. 뮌헨의 경우엔 기록이 걸려 있었지만 그렇다고 상대 수비가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기는 코펜하겐이 선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은 경기 후 선수단의 몸 상태에 대해 우려했는데요. 그는 누사이르 마즈라위는 원래 나설 수 있을 예정이었으나 아파서 돌아갔다면서 마즈라위가 빠르게 복귀했으면 좋겠으나 확신할 수 없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여기에 김민재와 추포모팅도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두 선수 모두 다가오는 베를린 유니온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베를린전까지 훈련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며 다가오는 경기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한편 천재 미드필더 이강인은 친정팀에 납치될 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강인은 30일 스페인 마요르카에 위치한 마요르카의 홈구장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모익스를 직접 찾았습니다. 지난 여름 PSG로 이적한 뒤 마요르카 경기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스페인 마르카는 경기 전 이강인은 마요르카와 카디스 경기에 방문할 것이다.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모시 관중석에는 이강인이라는 엄청난 관중이 앉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9일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이강인은 하루 뒤 마요르카로 날아가 옛 전우들이 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안경을 쓴 이강인은 지난 시즌 찰떡 호흡을 자랑한 무리키와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며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4라운드를 직관했습니다. 프리메라리가 공식 SNS 계정에도 이강인의 직관 영상이 소개됐는데요. 마요르카는 엄지를 축혀 세운 이강인의 사진을 공유한 뒤 아주 특별한 재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떠난 뒤 극심한 부진에 빠졌는데요. 이날 경기 전까지 2연패 및
8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강등권 언저리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13경기에서 따낸 승점은 겨우 9점입니다. 이강인의 이적과 무리키의 부상 등의 여파로 최근 4경기에선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마요르카의 씁쓸한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마요르카는 홈에서 전반 12분 만에 루벤 알카라즈에게 선제 실점하며 끌려갔지만 전반 추가 시간 앞돈 프라츠가 가까스로 한 골을 만회하며 전반을 1대1로 마쳤습니다. 마요르카 팬들은 이강인의 방문 소식에 화들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가두자, 당장 납치해, 은디아에로 변장시키면 안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2021년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에 새 둥지를 텄습니다. 2년간 핵심적인 역할을 하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6골을 폭발하는 활약으로 PSG의 관심을 끌어 B클럽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이적 후 프리시즌 기간에 불의의 부상을 당하며 우려를 키웠지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에 완벽히 부상을 털어낸 뒤 소속팀으로 돌아가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지금까지 10경기에 나서며 서서히 PSG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마요르카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선수라면 손흥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손흥민의 토트넘은 최근 3연패에 빠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사실상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했지만 모두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손흥민의 득점력을 여전하다는 것을 모두가 봤지만 동료들이 패스를 넣어주는 타이밍이 한 박자씩 늦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하다. 윙어로 시작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골잡이다. 움직임이 뛰어나다고 항상 느끼는 중이다. 측면보다 최전방 공격수 소화는 좀 복잡한데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고 극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는데 본격적으로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을 소화하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상황에서 몇 가지를 숙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스널 전설 프레드릭 융베리는 손흥민이 자신의 스피드를 좀 더 믿으면 좋겠다. 짧게 움직이는 것에 더 영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측면과 최전방 공격수의 플레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너그럽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트넘 팬 사이트 스퍼스 웹은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려면 크로스를 잡는 능력도 필요하다. 힐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잡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뛰어난 양발 득점력으로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힘든 일전이겠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보여왔던 토트넘이기에 이번에도 손흥민의 골을 기대해 볼만합니다. 맨시티전 손흥민의 대활약을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